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나 봤어요. 데이터 마케팅 공부 한 달이면 연봉을 2배로 올려서 이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한 교육회사가 내놓은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 말고도 데이터 마케팅 공부를 하면 연봉 앞자리가 바뀐다는 그런 광고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교육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했습니다. 설령 그 교육으로 연봉이 2배가 된 사람이 있고 연봉 앞자리가 바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광고하면서 업무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조금은 과도하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그 회사뿐만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온갖 온라인 컨텐츠와 교육 컨텐츠들이 자본주의의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뭐만 하면 월 1000만원 가능, 무자본으로 월 100만원부터 시작하기, 아니면 당신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경제적 자유, 말만 들어도 아주 마치 경제적 자유가 우리 손앞에,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만 내밀면 막 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경제적 자유라는 그런 섬에 당장이라도 도착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요. 금리는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로 경기는 굉장히 침체되고 있죠. 그나마 믿을 건 주식뿐인 것 같아요. 동학 개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래한 지 오래된 계좌들, 주식 통장을 다시 실행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기차를 만드는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전체 금액을 보면 테슬라의 10대 주주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다들 어찌 보면 조금 조급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긴 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게다가 주변에는 나만 빼고 모두가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집값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연초에 여유자금을 털어서 투자했던 주식이 올라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유튜브가 잘 돼서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내 월급 통장을 보는 순간 작고 귀여운 숫자들만 보이게 되죠. 연봉이 오르고 내가 가진 주식 가치가 오르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나마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어지고 돈 버는 게 어려워진 마당에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정말 누구나 노력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을 만나고 본 적이 있어요.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실제로 자신이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를 계산해 봤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규모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 허탈감 같은 게 왔어요.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랑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일반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 있는 수천 명 중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제적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람을 얻고 돈 이상의 가치와 감정을 얻어갑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업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적 자유까지 달성하게 되면 삶은 훨씬 윤택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단 자신의 삶을 돈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돈이 많아도 삶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돈을 벌고 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얼마 전 TV에 그 옛날 독일에 광부로 파견 나갔던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2년 동안 독일에서 일하면 대구에 집 한 채, 2층짜리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독일에서 벌었던 돈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그 돈을 모두 써버리고 빚만 지고 있었다고 해요. 굳이 뭐 이런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돈이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도박빚 때문에 월급 잘 주고 안정적으로 다니던 금융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제적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일과 삶을 제대로 쌓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일과 삶이 탄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얻지 못했지만 일과 삶이 탄탄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는 확실히 두 번째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탄탄한 사람이야말로 물질적으로든 가치적으로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저는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거, 그리고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 한 달 만에 연봉 2배가 오른다는 이런 타이틀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혹되지 않으려면 실체를 봐야 되거든요. 경제적 자유에는 같은 크기, 때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책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자본 수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노력과 책임을 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자본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무자본은 없어요. 적어도 자신이 가진 시간과 노동력은 투입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와 시간 역시 중요한 자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만에 연봉 2배가 오르는 것보다는 2배가 오르기 전에 나의 연봉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위에 말씀드렸던 제 주변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는 잠시 일을 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워낙 능력이 출중한 덕분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기회를 맞이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까지 그 친구는 얻을 수 있었죠. 경제적 자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신기루를 쫓느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살아온 삶의 여러 결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가치를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